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장 다중회귀 분석과 진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1절 다중회귀 분석과 표준화 회귀 계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절 명목 변수의 체계와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3절 위계적 단계적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1절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원인 변수, 설명 변수가 두 개 이상이 포함되는 분석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회귀 개수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사용했던 요 베타 값, 회귀 개수 값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중회귀 모형은 결과적으로 설명 변수 x1과 x2가 즉 두 개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회귀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중선형 회귀 분석의 분석 절차는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분석할 데이터를 탐구를 해야 되겠죠. 요약 통계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검토. 우리가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상관관계 매트릭스와 그리고 삼포도 매트릭스를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귀 모형을 구축해서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요약 통계량 보는 부분이 서머라이즈 함수 있고요. 명령문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결척치나 이상치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요약 통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상관관계 계수 부분이 PWCORR 이라는 명령어죠. 그리고 그래프 매트릭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산점도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 관계 정도를 파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레스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다중선형 회귀 모형을 구축하고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표준화 회귀 개수라는 부분은 일단은 서로 단위가 다른 분산이 다른 변수들 간의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할 때 자주 사용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주 중요하게 사용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보면 회귀 명령에서 콤마 베타 옵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베타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형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 함수, 그 다음에 테스트 팜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 여러 가지 회귀 모형을 우리가 같은 총속 변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설명 변수들을 갖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수정 결정 개수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더 클수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모형이 보다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계 효과와 탄력성 부분에 대한 얘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실행 명령문은 회귀 명령문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mfx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한계 효과와 탄력성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내용이고, 그리고 다중공존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 특히 두 개 이상의 설명 변수들 간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를 우리가 관측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공존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다중공존성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많은 방법은 여기 있는 분산 팽창 개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중공존성이 심각하다라고 진단되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절 부분입니다. 이제는 명목 변수가 다중 회귀 분석에서 포함이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까지는 우리가 연속 변수 또는 등간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카테고리얼 베리어블이라 하죠. 명목 척도, 뭐 남성, 여성 또는 연령대 집단 20대, 30대, 40대, 50대 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읍면동, 지군구 이렇게 서로 다른 속성, 수준으로 되어 있는 변수가 있는 명목으로 되어 있는 변수들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카테고리얼 변수와 요인 변수 부분에서 카테고리얼 변수 부분하고 요인 변수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명목 변수는 우리가 그냥 수준을 구분하고 있는 변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인은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변수화 시켜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인 변수화 처리 방식, 명목 변수 이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더미 변수나 요인 변수로 처리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변수명 앞에 접두어와 마침표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i점이라는 것은 명목 변수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준별로 더미화 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i점이거든요. C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명수, 이 변수가 요인이 아니라 연속 변수, 등간 척도이다, continuous variable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점은 이 변수는 실질적으로 분석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샵, 상호작용을 지정하는 이항연산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샵이 두 개 있는 부분은 요인의 상호작용을 지정하는 이항연산자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선형회귀 모성 또는 뭐 단순선형회귀 모형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명목 변수들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또는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인 변수와 처리 방식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i.그룹 하면은 이 그룹 1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명목 변수 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 간 어떤 그런 수준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샵 여기 보면 i.은 무조건 이 그룹도 명목 변수이고 그리고 섹스도 명목 변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샵 부분에 대한 것은 콤비네이션 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지시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C점이 나와 있는 부분은 continuous variable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sex 샵 C점 age라는 것은 C점 age라는 그 continuous variable age가 등간 척도일 때 이 명목 변수와의 상호작용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보기에는 C.ag, C.ag 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age를 제곱항으로 해서 나타내어라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 샵이 하나, 둘 해서 세 개 있을 경우는 이거는 큐브, 세제곱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중선형회귀 모형에 투입을 하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미 변수와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목 척도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미 변수화 시켜서 하게 되는 거고, 이때 더미 변수라는 것은 가변수 또는 의변수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숫자가 아닌, 즉 등간 척도가 아닌 명목 척도를 0과 1로 숫자하여 더미로 변환한 변수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더미 변수는 명목 변수가 실제 있는 수준의 수에서 한 개를 뺀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중공정성 분석에서 실질적으로 더미 변수의 오류라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만약에 남자, 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더미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남자라는 더미 변수도 넣고 여자라는 더미 변수도 넣게 되면 이거는 실제 굉장히 큰 두 변수 간의 다중공정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그 수준수, 만약에 남자, 여자 그러면 수준이 2죠. 거기에서 2-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도시공학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읍면동 단위 또는 시군구로 되어 있는 단위별로 더미 변수 한다 그러면 시군구는 3이죠. 3이니까 3-1, 두 개의 더미 변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도 마찬가지 두 개의 더미 변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수능 점수가 종속 변수이고요. 거기서 5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미 변수는 4개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5개의 과목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여기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사탐 이렇게 5개의 어떤 그런 그 변수명에 있어 가지고 과목이죠.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탐구로 되어 있는 명목 변수일 경우 이 명목 변수를 더미로 처리하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는 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영어로 다 표현이 돼서 이게 중거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거 기준 변수가 되는 겁니다. 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수학일 경우 그리고 D2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죠. 아니죠. D2 같은 경우는 영어가 됩니다. D2 같은 경우는 영어를 더미 변수화하는 거니까 1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0이 되는데 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영어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사 그리고 D4는 사회탐구를 1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한 경우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D1, D2, D3, D4는 각각 무엇을 얘기해요? D1은 실질적으로 수학을 얘기하는 거고 D2는 영어, D3는 한국사, D4는 사회탐구를 대변하는 더미 변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요? 보면은 국어가 됩니다. 다 영어로 처리되어 있죠. 즉 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D1, 즉 수학은 0.48 정도 수능 점수가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죠. D2 같은 경우는 0.37, D3 같은 경우는 1.24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 변수에서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것에서는 더미 변수화 시키는데 항상 그 더미 변수는 명목 변수의 수준수에서 한 개를 뺀, 즉 중거가 되는 수준을 뺀 것의 개수가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거고 해석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중거가 된 그 기준이 되는 명목 척도에 대비해 가지고 다른 명목 척도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가져볼게요. 나중에 실습하시면서 보면 될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설명에서는 회귀 개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귀 개수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기준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에서 0의 값에 대한 회귀 개수는 사라지고 1의 값은 보완적 상수항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보완적 상수항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중거 기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더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D2가 D1에 비해서 국어에 비해서 D2가 0.37 더 높다. 평균적으로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보완적 상수항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몸무게의 차이와 체질량 지수, BMI 지수죠. 지수의 인과관계를 한번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남자가 0이고 만약에 여자가 1이다 그러면 남자의 0은 회귀개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BMI는 즉 체질량 지수는 알파 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하는 상수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1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회귀개수가 사라졌죠. 이 남자에 대한 회귀개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자에 대한 회귀개수가 여기 보면은 델타 제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의 평균에다가 여성의 평균이 되는 거죠. 여성의 평균을 더한 보완적 상수항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귀개수는 베타1 다 똑같습니다. 즉 뭐냐면 더미 변수로 표현하게 되면 종속 변수에 대해서 절편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적 상수항으로서 추가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평균적인 값 알파 제로에다가 이 더미 변수의 1이 되는 그죠? 1이 되는 것이 추가되어지는 그 차이를 갖다 보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여기서는 더미 변수화 되어서 다중선형 회귀 모형에 포함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회귀 개수의
어떤 기울기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기울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 절편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그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적 상수항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미 변수의 회귀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있다가 한번 실습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i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변수명 앞에 i점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더미 변수화 시켜서 다중선형 회귀 모형을 실행하라라는 것이죠. 체질량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i점 젠더가 더미 변수화 시켜 가지고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더미 변수화 시켜서 하라는 부분이고, 웨이트 나머지 부분은 연속 변수, 즉 등간척도라는 것을 인디케이션 지적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이 되는 0이 아닌 1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2라는 값이 1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라는 젠드가 2라는 속성값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BMI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알파죠. 여기서 알파가 8.16인데 만약에 나머지가 다 제로다 그러면 8.16인데 이 2점 젠드라는 속성값은 이 1.37이 요 알파에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9.53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앞에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상수항에다가 그 보완적인 델타 값이라는 부분이 젠드의 평균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해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IP라는 연산자를 행해서 중거 수준을 우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 중거 수준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IB 스타라고 그러면은 세 번째 뭐 샵이라는 거 하는 게 이제 숫자인데 그 중거 변수의 값을 중거로 해가지고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용하라는 거고요. 샵은 순서를 나타낸다라는 부분이고요. IB 퍼스트라고 한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속성값을 기준으로 즉 베이스로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있는 속성값, 가장 큰 속성값을 베이스로 해서 하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프리퀀시라고 얘기되어 있는 부분은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을 중거 기준으로 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실습 데이터는 에이지가 우리가 연령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은 명목척도도 또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20대는 184명, 30대는 153명, 40대는 147명, 50대는 124명이죠. 여기서 IB 프리퀀시로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빈도, 여기서 보면 빈도가 결국 20대가 되겠죠. 20대가 중거 기준이 되어 가지고 30대, 40대, 50대, 20대에 비해서 30대가 0.79 정도 BMI 지수가 높고요. 그리고 20대에 비해서 40대가 1.25 정도 BMI 지수가 높고, 그 다음에 50대가 20대에 비해서 1.49 정도 높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 그 다음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IB 4로 베이스를 4로 하라는 거죠. 4는 여기서 보면 1, 2, 3, 4로 속성값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코드북으로 실행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이 50대를 중구 기준으로 해서 20대는 마이너스 1.25가 체질량 지수가 낮은 거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30대가 50대에 비해서 0.45 낮은 것이고요. 그리고 50대는 40대에 비해서 0.236 정도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앞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작은 값, 제일 먼저 나오는 값을 디폴트로 일단은 어떤 기준을 지정해 주지 않았을 때는 사용을 중거 수준으로, 즉 베이스 레벨로 지정해 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i.age와 ib4.age라고 했을 때 보면 3, 4, 5, 2가 중거가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실행 명령은 네 번째를 우리가 4라는 속성값을 가지고 증거로 해설하고 있으니까 4가 사라지고 0이 되고 더미가 0이 되고 2, 3, 5라는 값이 각각 1로 더미로 처리되어 가지고 그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첫 번째 우리가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디티비티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회귀개수, 즉 기울기는 같다라는 거죠. 몸무게가 늘어나더라도 늘어나게 되면 체질량이 증가하는 그 변화의 크기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결국에는 상수항, 평균의 값에 차이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학생이나 여학생 같은 경우 남학생의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그 체질량 지수가 변화하는 정도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항을 처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실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크기가 되나요? 네, 되는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제가 11월 수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안 했네요. 자, 우리가 데이터 실습 폴더 있는 걸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바꿔준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dir 또는 ls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셋이 무엇인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analysis underbar data underbar 버전 1 DTA 파일을 use 명령을 이용해서 불러드리고요. 불러드린 다음에 브라우저 항상 해주시고요. 브라우저 항상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절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2절 명목 변수의 처리와 상호작용 효과 부분에 대한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리그레스 BMI, 젠드, 에이지라고 되어 있죠. 젠더는 우리가 성별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는 연령대 그룹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젠더와 에이지가 연속 변수 등간 척도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0과 1 두 가지 수준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0하고 1의 차이를 비교해 주는 거니까. 근데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단별로 차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는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로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코드북을 한번 보시면은 코드북과 그리고 에이지를 보시게 되면 실행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GNDR. 그래서 코드북 젠더를 보시게 되면 메일은 1로 되어 있고요. 속성값이 피메일은 2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척지가 1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에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은 2는 20대, 3은 30대, 4는 40대, 5는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등간 척도가 아닌 집단별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다가 뭘 붙여줘요? 접두어를 변수명 앞에 i점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i점. 그래서 i점을 붙여가지고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앞서 보여지는 여기 있죠? 아무것도 i점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결과도 달라진 0.1812 초정 결정 개수가 여기서는 연속 변수를 했으면 1802 그래서 보면은 이 조정 결정 개수 값도 수정 결정 개수 값도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실제 명목 변수를 이렇게 연속 변수화해서 하게 되면 그 값도 낮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i점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뭐예요? 평균적으로 체질량 지수가 BMI 값이 1.73 낮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P 값이 0.000이니까. 즉 남성이 더 체질량 지수가 더 높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자,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별 비율을 보게 되면 자, 20대에 비해서 30대가 0.798 체질량 지수가 높고요. 20대에 비해서 1.25가 높습니다. 그리고 50대는 20대에 비해서 1.49가 높죠. 이 개수값의 크기를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질량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등간 척도가 아닌 명목 척도일 경우에 우리가 i점이라는 척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명령문 앞에 실행 명령문 앞에 xi 접두어 명령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언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게 좋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언더바 2와 언더바 3, 언더바 4, 언더바 5 그래서 속성값이 아닌 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경우, 즉 라벨로 되어 있는 라벨을 보여주는 경우와 실제 값, 입력되어 있는 값을 뒤에다가 표현해 주는 경우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0.1812 조정 결정 개수가 0.1812.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 부분을 또 한번 아까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프리퀀시 있었죠? 자주 발생하는. 그래서 보면 에이지 부분도 보면은 20대가 가장 많았죠. 184명.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보다 적은 값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는 걸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 20대를 중구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 속성값이 4로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 되어 있게 되면 이렇게 해서 4가 기준이 돼서 20대, 30대, 50대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3으로 하면 30대가 기준이 되겠죠. 30대가 기준에서 20대, 40대, 50대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준 프리퀀시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라스트가 있었죠. 라스트라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값, 속성값이 큰 것 해가지고 라스트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면 50대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목 변수, 즉 명목 변수일 때는 수준별로 속성값별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미 변수화 시켜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 효과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상호작용 효과는 자, 카테고리얼 베리어블과 인터액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젠더와 에이지에 대해서 각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메일, 피메일, 20대, 30대, 40대, 50대. 그래서 메일 남자이면서 20대, 남자이면서 30대, 남자이면서 40대, 남자이면서 50대, 여자이면서 2, 3, 4, 50대의 상호작용항을 보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리그레션 부분에서 XI를 나타내게 되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게 되면 이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우리가 팩트 베리어블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점 이 부분을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continuous variable i점은 우리가 인디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더미 변수화 시켜야 되는 부분, o는 생략하는 변수, 샵2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 보면 i.variable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결국에는 더미로 처리하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더미 변수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스타 표시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얼 베리어블 변수 1과 변수 2에 대한 더미를 창출하고 모든 상호작용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메인 이펙트, 주 효과도 같이 표시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i점이 없죠. 요거는 카테고리얼 변수 요거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연속 변수가 되는 거죠. continuous variable 간의 모든 인터액션과 주효과를 보여달라. 여기서 주효과는 각각의 변수의 효과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각각의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우리가 all interaction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걸 항란어만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주요 효과를 갖다가 보여주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 젠더와 에이지 부분이 더미 베리어블로 처리해서 명목 변수를 처리해서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연속 변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디케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젠더와 에이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몸무게, 그리고 워크 프리퀀시,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철도적 접근성, 도보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B 레스트 부분에도 여기 세 번째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3이라는 값을, 속성값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보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대가 기준이 되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스타 표시가 있습니다. 스타 표시가 all interaction이 되겠습니다. all interaction 플러스 메인 이펙트까지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 젠드 2345가 있죠. 2345 있고, 그 다음에 젠드 2에 대한 것, 그 다음에 345가 있으니까 젠드 2에 대한 것과 주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그 중거 변수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젠드 2와 그리고 에이지 3이라는 값의 상호작용 효과가 이렇다. 즉 젠드가 2이면서 에이지가 30인 그룹은 실제 그 평균에 비해서 0.7401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2, 여기서 2가 젠드가 보게 되면은 2가 피메일이죠.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30대인 그룹은 전체 평균에 비해서 체질량 지수가 0.7401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0.01 수준보다 더 낮죠. 그 부분이고요. 여성이면서 40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0.288 체질량 지수가 높은데 뭐예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면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0.6734. 그래서 여성이면서 50대인 여성들은 다른 일반적인 평균 체질량 지수에 비해서 0.6734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보면 I.I.에 대한 상호작용, 여기는 I.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웨이트가 연속 정도가 되는 거죠. 연속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시게 되면 젠더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0대가 아니죠. 여성이면서 몸무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몸무게의 변화가 한 단계 변화하면 0.014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은 0.213이 높아지는데요. 213이 높아지는데 여성이면서 몸무게가 체질량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으로 0.014 더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P값이 0.254죠. 즉 통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의 어떤 체질량 지수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즉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 효과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XI 접두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접두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섹스와 에이지 그룹에 대한 스타 표시를 통해서 보는 부분. 그래서 젠더 에이지 부분에 대한 상호작용 항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이지 그룹과 섹스의 집단 간의 차이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섹스 같은 경우에도 섹스 에이지가 우리가 보면 이것도 명목 변수이고 이것도 명목 변수이죠. 명목 변수와 명목 변수의 값을 나타내 주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i점 해서 우리가 명목 변수이고 그 명목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타나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결과하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연속 변수처럼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성의 30대 여성, 40대 여성, 50대 여성의 뭐예요?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베타 값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요 xi 접두 명령어로 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웨이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연속 변수죠. 연속 변수와 그리고 젠더의 차이에 대한 것도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성이면서 여성인 경우에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평균에 비해서 체질량 지수가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 통계적인 유의 수준을 우리가 95%로 봤을 때, 즉 유의 수준 알파를 0.1로 봤을 때는 0.1보다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몸무게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 체질량 지수는 더욱더 증가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요 내용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를 앞서 얘기한 이 부분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기울기, 몸무게에 따른 어떤 기울기의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가법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수항만 다르다. 즉 평균에 대한 차이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지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여기서는 나이인데 앞에서는 이제 몸무게였죠. 몸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체질량 지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즉 남성은 몸무게가 많아지면 많아지더라도 그 증가하는 체질량 지수의 증가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 그래서 아마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몸무게에 더욱더 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미 처리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더미 처리 부분을 통해서 가법성, 즉 평균의 일반적인 차이에 그 보조 상수항을 추가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때 우리가 설명 변수의 더미 변수와 그리고 연속 변수인 값들의 상호작용항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검증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는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목 변수와 명목 변수를 보면 i점 사용하면 되고요. 명목 변수와 연속 변수를 보면 i점하고 명목 변수에 대해서 그리고 연속 변수에 대해서 그냥 숫자 표시를 해가지고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속 변수와 연속 변수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이 여기서도 얘기를 했고 앞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차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상호작용항을 추가하게 되면 다중공선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편차 변환을 시켜줘서 그 효과를 제어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상호작용과 다중공선성 내용을 보게 되면 상호작용에서 서로 상관성이 높은 두 변수들의 곱을 회귀 모형에 추가하는 경우, 즉 상호작용항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 만들어진 변수는 정의상 기존의 두 변수들과 공선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즉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는 우리가 편차 변환 또는 평균 중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민 센터링 기법을 적용해서 변수를 변환시켜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변수를 변환시켜주는 것은 자 모형에서 기존 변수들의 각각의 평균을 차감한 편차값을 새로이 생성해서 상호작용으로 모형에 투입하는 거다. 그래서 x1의 값에다가 x1의 평균을 빼준 값을 새로 만들어서 투입을 하는 거죠. x2 같은 경우에는 x2 변수의 평균을 빼준 값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리그레스 명령인데 체질량 지수에다가 웨이트와 하이트, 몸무게와 키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상호작용을 표현해 주게 되면 우리가 다중공생성 값이 보게 되면 엄청나게 높죠. 10보다 높으면 안 되는데 이 보면 다 10보다 높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편차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편차 변환을 해줄 때 우리가 EGEN, Extended Generator 변수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W 언더바 민 평균값, 그죠? W에 대한 평균값을 민 해서 구해주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고 높이, 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W 언더바 센터링 값을 이 평균에다가 빼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보면은 다중공생 값이 3.11, 2.99, 1.07, 5보다도 훨씬 더 적은 값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해서 다중공생성을 제어해 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2절에 대한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 부분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요. 네스티드 리그레이션 부분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편차 변환 상호작용 효과를 볼 때 이 상호작용 효과 같은 경우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기울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자, 리그레션 이용해서 우리가 몸무게와 키에 대해서 보면은 2.94로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상호작용항을 가지고 리그레션을 추가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상호작용항을 보게 되면 앞서 보여주고 있는 값과 같이 엄청나게 높은 분산 팽창 개수 VIF 값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EGEN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평균에 대해서 몸무게의 평균을 구하고 여기다가 할당을 한 다음에 키도 마찬가지 생성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평균 편차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W 센터링과 하이트 센터링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변수에 대해서 센터링한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차 변화를 통해서 다중공정성, 상호작용에 대한 다중공정성을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회귀모형 진단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에서도 배웠습니다. 오미티드 베리어블 테스트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미티드 베리어블이 없다. 모델 해준 오미티드 베리어블의 기무가설을 기각을 해주죠. 그래서 0.0에서 기각을 해주니까 새로운 변수들이 더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링크 테스트는 조건부 평균에 대한 테스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질성 부분에 대한 테스트 부분입니다. 독립적인 부분에 대한 테스트. 그래서 보면 피티즌 밸류 체질량 주수의 컨스턴트 분산이 일정하다. 분산이 일정하다는 부분을 기각을 못합니다. P값이 0.1200이죠. 즉 분산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질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놔주고요. 그리고 3절 파트는 이 동영상 강의
간단하게 마치고 또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2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2절에 대한 내용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명목 변수에 대한 처리 방식, 더미 변수가 무엇이냐. 이 더미 변수는 결국적으로는 보조 상수항의 효과, 즉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기울기의 변화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미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i점이라는 것을 붙여준다, 변수명에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중거 수준을 다르게 지정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실행 결과, 그리고 상호작용항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가법성에 대한 가정을 의심을 할 수가 있다. 두 가지 이상의 변수들, 우리가 밴드시 등간척도와 어떤 명목척도 간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두 변수가 서로 회귀계수가 더하기의 관계가 아니다, 서로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그 상호작용을 갖다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기울기도 다를 것이다, 어떤 그룹 간에 또는 아니면 변수들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주는 반수, 스타 표시 또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 부분하고 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호작용항을 하게 되면 다중공정성이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편차 변환을 한다. 그 편차 변환은 평균 중심화, 민 센터링이라고 해서 평균 값을 빼준 것에 대한 값을 추가로 상호작용항에 투입해서 하게 되면 다중공정성 값이 낮아진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2절 명목변수 처리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나중선형 회귀 모형 8장 2절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는 동영상 강의에서는 3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